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화영을 불러다가 그 정청래나 전현희가 뭐 이화영을 격려하고 무슨 독립운동하다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했는데 네. 주진우가 이 녹취록을 깠어요. 깠죠. 그 네. 녹취록에서 놀라운 내용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진우가 오늘 이제 고발까지 했어요. 네. 이재명, 이화영, 네. 김성태 3명을. 예, 예. 거기에 나온 지금 정치자금법은 내가 보기엔 뭐 큰 건 아니에요. 네. 우리 과거에도 다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 광장에 돈 주고 뭐 이해찬 주고 하는 건요. 지금 핵심은 거기에 나온 이 법원 로비 부분이에요. 네, 네, 그거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법원 로비 했는 거 제가 과거에 제 책에다가도 썼듯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팩트인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제 3자한테도 뿐만 아니라 이화영 쪽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해당 당사자였던 당시 김성태 예 그쪽에서 도 지금 이제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서 예 이재명은 이제 빠져나올 길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자, 다음 달부터 소위 권순일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권순일의 변호사법 위반 이건 뭐 권순일이 받고 있는 의혹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소위 재판 거래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 법원의 로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예. 로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깜짝 놀라는 대목일 겁니다. 네. 이야기가 터져 나왔고요. 네. 하나하나 지금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이화영이 변호사와 나눈 녹취록이에요. 이걸 변호사가 녹취를 한 겁니다. 네. 왜 했을까요? 저는 이화영이 이재명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변호사하고 나눴는데 변호사가 제가 볼 때는 좀 띨빵한 것 같아요. 띨빵하다. 예. 띨빵하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죠? 저 경상도 용어로 전문 용어로 예. 띨빵하다. 예. 예. 그렇지 않고는 그거를 유리하다고 낼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랬냐면 이번에 이제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예. 예. 그런데 그 내용들이 까지니까 실제로 뭐냐면 정말 왜 이화영이 나와갖고 이재명 두드러 잡느냐. 저 개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오히려. 예,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좀 심각한 것이요. 지금 이때까지 나온 건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대해서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1심, 2심에서도 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지금 명예가 걸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죄는 죄대로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여기서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가 이걸 어디에서 입수했느냐라는 건요. 이건 뭐 국회의원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 변호사가 어떤 형태로 이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 제출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서 녹취가 가능했느냐, 허가를 과연 받았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문제는 내용에 들어가서 김성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김성태도 폭로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김성태의 비서실장도 그러니까 폭로를 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일부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많이 아시죠? 그 부분? 예, 저는 잘 알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이제 권순일 대법관 예. 처음에 제가 이제 몰랐어요. 로비하고 있는지를. 이제 권순일 대법관 관련돼서 로비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김만배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야, 니네들 이화영하고 저기 쌍방울 통해 갖고 권순일 작업하고 있다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금시초문이니까 이제 뭐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야, 네가 저 알아봐. 그러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정지상한테 전화를 했죠. 형님, 우리 권순일 작업하는 거 있느냐? 저기 쌍방울 통해 갖고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 정지상이
지금 여기서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 김만배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가 있다. 쌍방울 루트가 있다 이 이야기고요. 김만배가 왜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을 묻느냐 하면 김만배로서는 지금 소위 이재명 측에서 그 당시에 김만배 루트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법원 로비에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자기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화들짝 놀래가지고 너 거기 어떻게 알았냐 비밀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기는 김만배가 가르쳐 주고 알지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요. 만배형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더라고요. 지금 서로 넘겨짚고 있는 거죠. 실체는 지금 전부 숨기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알아채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아채고 이거 하니까 대단하다 맞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만배형이 권순일 잘한대요. 그래갖고 권순일 대법관님 그 만배형하고밖에 이야기 안 된다니까. 이거 김만배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 준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만배형이 형님이 만배형하고 통화해가지고 이거 해결하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만배형하고 통화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된 건데 나중에 이제 김만배가 저하면 안 나면은 커피숍에서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올지 누가 상상이 나겠냐 하면서 이제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만배가 예측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문재인 때 들어간 대법관이 있어요. 그 대법관이 이재명 유죄 줄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유죄를 줬어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오면서 7대5로 끝난 거예요. 권순일 대법관 이외의 대법관들도 쌍방울 측이나 김성태 측이나 김만배 측에서 접촉을 했겠죠. 일정 부분은. 권순일의 코치에 의해서든 권순일의 소개에 의해서든.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김만배가 통해서 알아낸 거는 뭐냐면 권순일 대법관의 쌍방울도 작업을 했다. 그러면 쌍방울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게 안 나왔어요. 김성태도 이 부분에서 부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안 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사실대로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열받으니까. 동학 선생님께서 우리 본부장님이 정진상과 통화했다면 통화 녹음이 우리 지금 유 본부장님이 과거에는 녹음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녹음 기록을 갖고 저는요 양아치가 아니라서 누구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소위 보험을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지금은 부인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녹취하고 녹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예 안 했습니다. 자. 선거법 위반이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요. 벌금형을 받는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바꾼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건 변호사들은 다 안 된다고 하거든요. 100%입니다. 그렇다면 1심, 2심에서도 그냥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제 김만배 오늘 그거 재판할 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뭐 했냐면 그 1심 판사한테 김만배가 180억을 썼다. 그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억 썼는데 1심 판사의 그 친구한테 회사에다가 180억을 투자를 줬다. 그 이야기를 김만배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었고 2심 판사님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유죄가 나오는데 그 판사님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대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 들어가면 더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심 판사님은 쫄죠. 그래가지고 2심 판사님은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300만 원. 그냥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2심 그렇게 났으니. 대법원 바뀔 리가 없고. 이게 대법원은 유무죄가 아니라 2심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2심 제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확실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김만배 말대로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와줄 줄을 누가 알았겠냐 이거죠. 아무도 몰랐다. 이런 생생한 얘기를 지금 유동규 TV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생생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제 송은재 TV 들어오셔도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이재명 자신의 재판 말이죠. 네. 다음 달에 있는 1심 재판. 네. 이재명이 변호사들을 통해서나 다양한 각도로 이 판사 재판부. 참,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재판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김만배 변호사가 오늘 나한테 뭐를 물어봤냐면 당신이 본 적 있냐? 어? 그 김만배가 실제로 그런지 그냥 뻥인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 뭐를 이야기했냐면 김만배가 예전에 판결문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그 판결문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나온 적도 있다. 그러니까 김만배 변호사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그거 지금 막 던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법부에 대한 그거라는 거예요. 막 모욕이라는 거예요. 사법부를 모욕하는 거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뭐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김만배가 모욕했지 내가 목욕했냐고. 김만배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난 그대로 이야기한 거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내가 없는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 김만배가 과거 그거 했는데 그대로 나온 거 확실하다. 그래 나는 김만배가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든가. 예.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봤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사실대로 말한 거고. 사실대로 말한 게 사법부를 내가 지금 그거 한 거냐. 사법부에다가 그거 한 거냐. 나는 김만배가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을 뿐이고 실제로 만약에 사법부에 대한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김만배가 한 거지. 오케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선거법 위반과 저 위정교사 재판 말이죠. 저기도 지금 다양한 각도로 접촉을 시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판사들을 쉽게 변호사든 뭐 누구든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제가 출입 기자로서 지금 판사를 만나고 싶어도 허락을 얻어야 하고 그 왜 만나는지 이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뭔가 접촉을 할 거거든요. 네, 어떤 식이라고 저는 보십니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이거 재판 빠져나오기 위해 갖고 위증까지 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증 해가지고 위증 교사 드러난 게 그거 하나인 거지. 녹음됐으니까 그게라도 드러난 거지. 그거 말고도 부지기수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 지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를 시켜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진상이 예. 그렇게 하듯이 지금 뭐 사돈의 팔촌까지 이 판사하고 대화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 이 판사를 설득시킬 사람이 누구냐? 이거 다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판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말 들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판례기란 말이 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사법부를 능멸한 거 아닙니까? 예? 판례기라는 말을 하는 이재명이 사법부를 능멸한 거지. 제가 김만배가 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준 게 어떻게 사법부를 뭐라 한 거겠습니까? 오늘도 국정감사장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이 나왔어요. 네.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재명과 관련했어요. 2018년에 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심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다. 네. 2심 판결과 전혀 달랐다라는 건요. 네. 그 판사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하고요. 지난해 그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법부가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판사들의 태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전 언론이 여론이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심 판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신진우 부장판사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신진우 부장판사님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고 지위가 높든 낮든 그리고 오히려 지위가 높을수록 그 책임에 대해서 더 묻는 그런 판사님이 정말 훌륭한 판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그 신진호 부장 판사님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 이재명을 2심했던 예. 그 판사님 제가 성함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그 2심 판사님 누군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예. 이제 그런 판사님이 정말 그 사법부를 예. 살리시는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의 대북 송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내일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준비 기일인데요. 이재명이 이 신진우 부장판사만은 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재판부 재배당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원래 빌드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려고 중앙지법에다가 연결해달라. 이게 이제 병합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어요. 다 기각됐어요. 대법원에서 나흘 만에 거부했어요. 예, 나흘 만에 대법원에서 거부가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저기서 받아. 왜냐하면 4개나 재판받고 있고 이 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경기도지사 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남시장 때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수원에서 받아. 이게 대법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갖다가 나 신진우 부장판사 피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누구를 등판시켜요? 예, 이화영을 국회에 등판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이제 이화영이 이제 이재명한테 유리한 소리를 막 해주면은 자 봐봐 이화영이 이렇게 억울하고 우리 동지 이화영은 이렇게 억울하고 이재명 잡으려고 이화영을 이렇게 잡는 거야.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해주면서 이화영은 우쭐하겠죠. 아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화영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20일 때 걔는 죽었어요 이제 보세요. 근데 20판사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거의 막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잠깐인데요. 예. 이심 판사 그 한 번 재판이 있었죠. 예. 그 재판에서 그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 항소심입니다. 예. 이건 뭐 1심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서 크게 뭐 정인도 바뀔 것도 없고 예. 2심 굉장히 빨리 끝나겠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엄격하게 재판을 예.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죠. 거기서 뭐 이렇게 주접 떨고 늦춰보려고 해도 늦출 수가 없어요. 그 고법 판사님들 요즘에 딱 해서 1심에 문제 없잖아요. 바로 기각입니다. 그럼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화영은 지금 이제 뭐 자기가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유일하게 예. 그거를 좀 만회하는 기인데 자기 참여하는 기인데 예. 그거를 갖다 다 놓쳤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러면서 그 녹음 파일까지 자기가 내고 싶지 않았던 보험용 녹음 파일까지 이게 나오는 바람에 개딸한테까지 나오고 욕먹고 예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그래서 개딸한테도 이제 뭐냐면 그 후원금이 끊겼다. 예 후원금이 끊겨요. 예 그래서 예. 정청래가 나쁜 놈이 됐어요. 개딸들에게. 뿌행님 감사드리고요. 예. 이 지금 이재명은 사실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신진우 부장판사를 사실은 탄핵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예. 그러냐면요. 예. 지금 다음 달에 재판이 걸려 있거든요. 네. 검사는 동일체의 원칙으로 전체 대한민국 검찰로 움직이지만요. 예. 판사는 물론 개인적인 자기 그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이 재판을 합니다. 예. 그래도 판사들도 다 대한민국 판사입니다. 예. 3,000명이요. 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이거 사법부를 급박을 좀 하고 싶은데 검찰처럼 예. 이 잘못 건드렸다가 예. 이 다음 달 재판에서 가중처벌이 딱 걸려드는 부분이거든요. 예.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사법부를 급박한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담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를 제가 보기엔 찝쩍거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화영 말입니다. 네. 이화영이 계속해서 이재명에게 이런 경고를 날립니다. 네.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가 진술 번복을 했죠. 네. 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면회를 오니까 대속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내가 이재명 대신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감옥에 있다. 이런 말을 또 해요. 네. 또 이번에도 이 상당히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녹취록을 네. 만들어 놨고 그래서 공개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말이죠. 네. 이 본부장님도 계신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주변에 이 모든 것을 다 진실을 털어놓을 사람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본다면 꼽는다면 이화영을 꼽아요. 네. 이게 혐의 자체도 말이죠. 예. 대북 송금을 이화영이 진실을 말하면 자기 혐의는 상당히 덜 수 있어요. 아 이 근데 구조 지금 자체가. 상당히 늦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2심이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 가서 그렇게 난장판까지 쳤어요. 예, 그 기회를 다 놓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화영이 1심에서 9년 6개월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북 송금 자체는 지금 혐의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지금 주로 정치자금법 위반, 예. 이 대북 송금에 뇌물, 대한 외환 거래법 거래법 위반 이런 위반, 거거든요. 뇌물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3자 뇌물이 들어오면요. 예. 이 이화영은 이 무기징역입니다. 거의 그 못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뭐냐면 빨리 선처를 바라고 사실대로 이실 짓고 모든 것을 털어놔야 되는데 이화영이 이제 이재명이 그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이화영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를 사면해 주는 거. 그래서 금이환영하는 거.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법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재판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심에서 그게 이제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는 순간 민주당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고 이재명 파라는 거는 싹 사라질 겁니다. 예, 그다음부터.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지우기에 이제 바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뭐냐면 이화영도 더 이상 기댈 게 없고요. 이재명 그동안에 측근이라고 불렸던 여러 사람들도 뭐냐면 이제 증언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이 여자가 쭉 나오면서 다 연루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아마 다 이제 뭐 그동안 이재명의 지위 때문에 못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자동 거기 그 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도 하다못해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예, 이런 권력으로 공무원들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협박까지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나와갖고 다 사실대로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공무원들은 왜 기소를 안 합니까? 이렇다니까. 자기 부하들 아니에요. 그 부하들을 절대 기소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은 왜 기소를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인간인데 이제 공무원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빨을 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전영수 국장님 굉장히 평판이 좋았거든 성남시에서. 그렇죠. 근데 그분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들고 이재명이 잠깐 왔다가 10분 왔다가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그 선택을 하면서 그 유서에 말이죠. 네. 그 이재명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가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듣기 싫은 말 하려고 10분 있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인수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다 봤는데 이재명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이가 당황한 거죠. 자기를 좀 편들어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왜 그 사람들은 기소를 안 합니까? 검찰이 봐주기 한 거 아닙니까? 이딴 소리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법이 그거예요. 유동규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검찰들하고 딜한 거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기소 안 당하려고 이야기한 거고 다 패턴이 똑같고 변명이 똑같습니다. 이재명이. 딱 세워놓은 예, 맞습니다. 자기 시나리오. 법꾸라지 그 논리가 예,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남시가 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입니다.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명 이 서면 질의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인카드 부분 경기도에 있는 그 공무원들 다 알아요. 이 내용. 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결제 라인 특히요. 예.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참 공무원이 참 힘듭니다. 사실 예, 이 맞습니다. 선거하고요. 예. 이 인사권자가 새로 들어오면 그거 잘못 보이면 한 2번 지나가면요. 한 8년 이거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예. 사표내야 돼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근데 공무원들 사표 못 내잖아요. 못 내죠. 그렇게 다들 고생을 하고 겪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밑보이면 그렇죠. 저기 뭐 쓰레기 치우는 데 있잖아요. 연구소나 뭐 이런 아니 쓰레기 뭐 치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 뭐 예. 저기 그런 쓰레기 뭐 이런데 종량제 아니 뭐 쓰레기 하는데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 데로 보내요. 예. 그래갖고 하수종말 처리장인 가면은 이재명이 전부가 다 있잖아요. 버리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예. 이 고시 합격한 사람이 예. 어디 연구소에 10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뭘 하냐. 한참 일해야 될 젊은 날에. 예. 다 그 인사권자한테 찍혀가지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예. 그래서 이 연구소는 잘 되겠다 제가 하니까 예. 연구할 내용이 없답니다. 예. 문제는. 예. 잘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주변에 뭐냐면 코딱지도 파주고, 예. 그 다음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뭐 이래야 이재명 옆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대신 감옥 가줄 준비가 돼 있어야 이재명 옆에 있는 거고, 예. 일 잘하고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 유 본부장님한테 들은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제가 코딱지는 박찬대가 코딱지를 타준 거는 이해를 해요 또. 예. 지 기분 좋아하는 건요. 예. 근데 차은우죠. 예.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면 기분 좋다 하는 그건 참.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못생긴 놀리는 거잖아요. 그 놀리는 거죠. 그렇게 못생겼는데 지 거울도 안 봐나.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웬만큼 생긴 사람한테 예? 그럼 유동규 정도 생긴 사람한테 차원보다 잘생겼어. 그러면 칭찬인 줄 알지. 내가 좀 잘생겼나 보군. 이러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딱 생겨가지고 눈을 뜨다마다 해가지고 신발을 타고 다니는 인간이 예? 거기도 뻔히 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차원보다 잘생겼다 그러면은 욕인 줄 알아야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이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예. 하면서 예. 이재명 웃을 때 이렇게 웃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형수한테 욕하고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잖아요. 예. 진짜 이재명 웃을 때 이렇게 웃어요. 예. 예. 김성태. 예. 우참 실패입니다. 예. 예. 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가 웃었어야 되는데 김성태 쪽에서 상당히 할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겠죠. 많이 남았죠. 예, 많이 남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제 입 열고 싶어갖고 예. 원래 이제 김성태 씨가 제가 볼 때는 그 A형인 것 같아. 예? A형 아니면 뭐 O형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B형이었잖아요, 저 같은. 벌써 그냥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 좀 아끼는 스타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좀 딱 그거 있는데 원래 B형들이 이게 있잖아요. 말을 못 할 수가 없어. 왜 그 B형들이 그 바람둥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냐면은 B형들이 그게 있어요. 비밀이 없어. 비밀을 두잖아? 그러면은 병들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거울 보고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 나 바람 폈다. 거울 보고라도 이해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이거를 가슴에 쌓아두고 있으면 병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 만약에 B형이었으면 벌써 나왔는데 그나마 A형이나 한 O형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까 본부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 달 11월 15일 그 1심 선고가 내려지면요. 저도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들 이 재판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이 재판하기 전과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지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지금은 뭐 이재명이 대단하게 뭐 버틸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1심 선고에서 정확하게 지금 실형이 선고가 되고 그 혐의가 쭉 이제 인정이 되면요. 검사가 아니라 이제는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분위기가 확 바뀐다라고. 완전히 달라지죠. 그 부분은 뭐 민주당이든 이재명이든요. 이재명은 지금 저기에서도 뭔가 유지해 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금. 재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언제나 하는 수법이잖아요. 재배당 요구하고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뭐 하면서 시간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 원래 8월 7일이었나요?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 또 나오는 수법 있죠. 아이고 너무나 많아서 지금 복사를 다 할 수가 없으므로 시간을 주십시오 했을 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일단 시간을 줬어요. 그래, 오늘 10월 8일까지 다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오늘 두 번째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초점은 재배당 요청을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좀 정정을 할게 네. 오늘은 공판 기일이 아니에요. 공판 준비 기일. 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출석하지 않아도 됐고, 네. 그런데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 그 지난 8월에 그 공판 준비 기일이 한 번 있었고, 네. 그다음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9월 30일이면 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구형이 이루어졌던 날이에요. 네. 그날 그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관련된 그 변호인이 법원에다가 서면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재배당 신청서. 그럼 재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가 있어요. 대법원에. 그 예규에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14조에 사건 배당이 확정되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재판부로 사건 배당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건 배당부에 이 사건이 등록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쭉 보니까 재판장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거는 우리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현저히 부당하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재판장이 사건 배당 주관자, 여기서는 이제 법원장인데 수원지방법원장이 되겠죠. 법원장님한테 법원장님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이 사건 맞는 게 부당할 것 같습니다.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이야기를 딱 하면 그러면 그 수원지방법원장이 그 서면을 쭉 읽어보고 당신 생각이 맞다. 이럴 경우에 재배당이 이루어지는 건데 신진우 부장판사 생각에는 아니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재판부가 이걸 맡고 있어도 나한테 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할 건데 일단 나한테 떨어졌으니까 내가 그 김성태 재판도 했고 이화영 재판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신진우 부장판사 선에서 재배당 신청이 기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네. 이화영의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화영의 항소심이 언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냐면 6월 21일부터 그 이화영 판결이 6월 18일 날 나왔거든요. 1심 재판이 한 1년 8개월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6월 2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부장판사가 그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0월 24일이면은 재판 끝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월 24일에 그 변론 종결하고 11월에는 재판을 판결 선고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10월 24일이면 6월 21일에 시작했으니까 4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소심 재판은 1심에서는 뭐 한 1년 8, 9개월 끌었지만 항소심에서는 5개월이면 끝난다. 그 이야기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재판장이 이 재판이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9월에 두 번 이렇게 있었거든요. 10월 17일에 또 재판이 있는데 그때 지난 8월 재판할 때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김성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겠다. 네. 왜 그러냐면은 김성태가 1심에서 상세하게 증언을 해서 네. 이야기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그런데 직접 재판부가 김성태가 이야기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김성태가 증인으로 등장할 게 10월 17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똑같은 이야기 했네 이렇게 하면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지난 10월 2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박상용 검사 탄핵 조사하는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문제되는 그 이화영 부지사의 네. 녹취록을 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변호사비 대납이 다시 문제가 되고 그러네요. 법원 로비란 말이 나왔다. 그렇죠. 법원 로비란 말이 나왔어요. 이걸 제일 잘 아는 변호사비 대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김성태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김성태 회장이 1심에서 한 증언 말고 요번에 10월 17일에 요번에 이화영 그 녹취록에서 나온 바와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10월 17일에 그 김성태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네. 두 번째로는 정말로 진짜로 10월 24일에 이화영 재판이 끝날 것이냐. 만약에 이화영 항소심도 유죄로 또 끝나게 되면 그럼 이재명 재판은 보나 마나예요. 똑같은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이화영 항소심이 11월에 나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월 15일에 무슨 재판 있죠? 공직선거법 선고 있어요. 25일에 무슨 재판 있죠? 위증교사 선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간에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과연 뭐가 나오느냐? 이화영의 항소심이 나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11월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잔인한 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3연패가 가능할 수가 있군요. 3연패. 그렇죠. 연달아서. 네, 연달아. 네. 그렇군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조금 더 네네. 궁금한 게 네. 그럼 그날 지금 두 가지가 새로 나온 거잖아요. 법원 변호사비 대납이야. 뭐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제일 심각하게 새로 튀어나온 게 법원 로비.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광장이라는 이해찬이 만들었고 조정식과 수많은 그 이재명 추종자들이 함께 있는 그 조직을 지금 뒤에서 돈을 지원했다. 대줬다.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부분이 과연 그 법정에서 어떤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을지. 일단은 김성태 회장이 알고 있는 거는 변호사비 대납 정도일 거예요. 네. 법원 로비는 그건 김만배가 한 거지. 근데 왜 이 김성태가 뭐 갖고 있다고 막 겁내고 법원 로비를 했다라고 지금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김성태한테 들었다 이화영이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과연 그걸 알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뭐가 김성태가 했다는 취지 아닐까요? 이화영 얘기. 근데 두 분 말씀에 내가 잠깐 끼어들면 맞아요. 그 유동규 본부장 있잖아요. 네네.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 진술에서 같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갑자기 그 김만배가 자기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네 지금 법원 로비 하러 권순일 대법관 만나지?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모르는 상황이라 예? 알아볼게. 그러고 이제 정진상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아니, 김만배가 나한테 권순일 대법관을 로비를 하고 있다더라. 쌍방울이 로비를 하고 있다더라. 맞느냐? 했더니 정진상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걸 알지? 만배영은 그걸 어떻게 알지? 하면서 쌍방울 로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쌍방울에 그러니까 대법원의 쌍방울이 쌍방울을 통해서 그렇지 결국 쌍방울이 뭐 돈을 주고 뭐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김만배가 아는 거 보니까 김만배가 권순일과 굉장히 가까운가 보다 하고 김만배를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신들의 우리들의 댄스하고 그다음에 검찰 진술에서 그 대목이 나오거든. 일단 제가 봤을 때 빼박은 변호사비고요. 네. 변호사비는 아직 확인이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뭐 했는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다 이거죠.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한테 확인했으면은 변호사비 대납도 이미 벌써 결과가 나왔을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김성태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안 했거나 네.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김성태 회장한테 쿡 찔렀으면 김성태 회장이 잘잘잘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늦었지만 변호사비 대납도 확인이 빨리 돼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원 로비는 김성태 회장 정도 수준에서 권순일 대법관한테 로비를 할 수 있나? 저는 그거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과연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그걸 김성태 회장을 통해 가지고 대법관에 대한 로비가 확인이 되면 핵폭탄 터지는 겁니다. 그다음 광장에 대한 지원. 그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광장에 대한 지원은 뭐 확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광장에 대해서는 더 쉽게 그럼요. 광장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아니죠.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그럼요. 신림동에 서점이 있어요. 광장 서점. 그 서점이 뭐냐면 광장 서적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해찬 뭐 씨는 네. 옛날 이해찬 전 총리가 네. 저희 때는요. 전 사실 좀 놀랬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강연 같은 거 하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이해찬 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찬 씨가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렇죠. 전 사실은 출마했다고 벽보 딱 붙었을 때 속으로 야 저런 사람도 출마하나 국회의원에? 그랬는데 그때 국회의원 당선되더니 지금같이 쭉 잘 나갔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이해찬 전 총리하고 이 총리 동생하고 둘이서 신림동에서 그 고시 서점을 해가지고 고시생들 이제 책값을 갖다가 털어갔던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이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광장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했던 것 같아. 왜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최인훈이 쓴. 네. 그래서 어쨌든 서점도 광장으로 하고 자신의 지원 조직도 그 광장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그 지원 조직을 이화영 녹취록에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 조직을 넘겨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공식적으로 넘겨줬어요. 이화영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는 김용을 통해서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든 이화영을 통해서든 김성태 회장이 거기에다가 은밀한 돈을 지원한 것은 거의 빼박인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10월 말씀드립니다. 17일에 확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 조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면 요거 관련 소환을 하겠습니다. 2022년
그때 저 10월 6일 날 검찰의 여의도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네네. 그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사무실인데 네네. 이게 이화영을 지금 수사하는 거예요. 네. 그 3억 원대 뇌물을 쌍방울로부터 수수한 혐의. 네네. 그럼 이화영 관련 어떤 시설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네. 이날 10월 6일 날 검찰이 들이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데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곳입니다. 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왜 이화영 수사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단체의 사무실을 하는가? 바로 둘이 연결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무실에서 이화영이 다 그 뇌물을 수뢰한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검찰이 친 거죠. 이걸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쌍방울이 이화영 통해서 이해찬한테 지금 보면은 뭔가 다 이 뇌물이나 로비를 했을 가능성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이미 진술했어요. 그렇죠.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네. 내가 이해찬 사무실을 다 내주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저기 이화영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내가 아니 형 내가 형 때문에 내가 이해찬을 직접적으로 알아 뭘 알아?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형이 아이고 이해찬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사무실도 내가 차려주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해? 대질신문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사에 네. 나왔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 부분도 나는 좀 전에 정법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 그걸 제대로 검찰에 그럼 물고 늘어져 갖고 하던가. 사실 지금까지 김성태 회장이 어쨌든 그것도 자기의 어떤 죄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준 거니까 그걸 미리 다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사실은 이해찬 이분도 지금 사실 소환 조사 대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7일 보자고요. 진짜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거 그날 법정에 세워갖고 아니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법원 로비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김성태가 폭탄을 터뜨릴지 봐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변호사님. 네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이게 궁금한 게 이거야.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약간 여지를 두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호인단이 아니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갈려져 있고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하니까 관련한 법률적 문헌이나 사전 변경이 생기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마치 네네. 여지를 둔 것처럼 아직은 완전히 안 받아들인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뭐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뭐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신진우 부장판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항소심 판결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신진우가 이상한 사람이고 신진우가 바이어스 돼서 음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화영한테도 이렇게 판결하고 김성태한테도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게 계속 오염돼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재판 부당한 재판이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화영이 유죄라고 하는 1심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에 한 심급 더 높은 수원 고등법원에서 그 신진우 부장판사 말이 맞네라고 하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 재판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또 질질 끌려고 그렇게 막 하겠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항소심 판결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이화영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때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법전 얘기가 맞는 게 신진우 부장판사의 이 말 때문에 변호인단들이 아주 곤혹스러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단에서 다뤄진 사안이 이번 재판에서도 중복되면 이를 심리하지 않겠다. 그렇죠. 맞는 그러니까 거죠. 네. 중복됐는데 내가 이거 왜 해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라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말을 했으므로 신속히 심리를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변호인단에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어쨌든 이 말하고 끝나버린 것 같아요. 공판 준비기에 한 번 더 한대요.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늘리려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 안 했대 오늘도. 복사하다 못했대. 그래서 네. 또 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화영 재판 항소심이 이제 11월 달이면 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7일에 김성태 법정 증언과 그다음에 11월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11월에 이화영의 항소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상설특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네네.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네. 상설특검을 꺼내들었잖아요. 요걸 꺼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친문 친노 이 비명들의 동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 이제 그냥 막던저식으로 던졌는데 일단 거부 당했잖아요. 그럼 또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거부. 그쵸, 뭔데 그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또 얼마나 떳떳하길래 이렇게 지금 계속 거부 당할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무슨 방탄 친위대도 그러네요. 계속 이거 던지냐 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그 반란표가 국민의힘만 나오는 게 아니야. 민주당도 이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108표에서 104표까지 줄어들었잖아요. 네. 여차하면 네.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줄 수도 있어. 근데 이 경우 반대로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상쇄를 시켜서 200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저 민주당의 비명들 입장에서는 아. 지금 이거예요. 거기도 윤석열 정부 붕괴를 원하는데 그 붕괴된 결과물은 본인들이 먹고 그렇지, 싶어.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걸 이재명이 아니지. 먹으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붕괴돼서는 안 안 되고 되지. 먼저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 받아가지고 흔들흔들하다가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네. 그러니까 선명 네. 후윤 아. 그런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을 놓고도 지금 또 이런 정치학이 내부적으로는 가동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 문다이 이 사건을 갖고도 네. 셈법이 복잡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과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아마 윤건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친문 비명이 네, 것인데 네.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이거 계속 갖고 가면 우리 동력만 깎아 먹습니다. 이거는 화끈하게 잘못했다 그러고 네. 털어버려야 네. 11월 15일, 11월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 이제 대표의 순환의 날은 11월 14일부터 네, 시작됩니다. 네, 네. 11월 14일 날 김혜경 여사의 그쵸. 그 법인카드 법카 선거법 선거가 위반 나오죠. 10만 4천 원인가요?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본인의 선거법 아마 우리나라 그 정당사상 그렇죠. 제1야당 대표 남편하고 부인이 하루 차이로 연속으로 그러니까 선거법 그것도 둘 다 선거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막 침이 튀네. 선거법 네. 위반으로 전날은 부인, 다음 다음 날은 날은 남편. 남편. 네. 부창부수. 네. 정말 두 사람은 정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늘이 신이 내린 신이 내린 부부가 아닌가 부부입니다, 생각되고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얘기가 격길로 샜습니다만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25일 네. 이 운명의 날 이 기간 동안에 비명들 입장에서는 그쵸. 이때까지 저도 그때 일단 한탕 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유지가 돼줘야 되고 먼저 이재명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유지가 돼야 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렇죠, 무너지고. 그래서 당내에서 야 이거 되겠냐라고 해서, 하는 이제 네. 좀 움직임이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네. 시점에서 네. 둥둥 무너지면서 네. 그러면 우리가 해서 나온 게 김경수, 그렇죠. 김부겸, 그렇죠. 뭐 이낙연 뭐 다 나올 수 있죠. 그쵸, 거기는 그쵸. 거기는 지금 풍부하다 이거지.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를 더 그럼 네. 굴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가 나왔냐. 그러니까 상설특검이 나온 거예요. 아 상설특검은 그런 식으로 반란표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상설특검 관련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설특검은 기존에 2014년도에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법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상설특검은 네. 새로 특검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네. 법 안에서 조치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냥 제적 의원 과반에 출석 의원 과반으로 그 제적 의원 과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에 찬성하면 그냥 통과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권 그냥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 안에 조치를 하는 거라서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악한 게 이제 원래는 여야 합의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네.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회장 외에 네.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추천하는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 여당이 추천하는 네. 사람,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네. 후보를 결정하는데 요거를 이번에 배우자가 대통령 부인인 경우 네. 문제되는 사람이 대통령 배우자인 경우에는 여당은 후보를 낼 수 없다. 추천할 사람이 추천을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네. 이런 그 여야 합의의 취지에 완전 반하는 이러한 그 조문을 갖고 지금 변경을 네. 박찬대 의원이 위원장으로 네, 있는 네. 운영위에서 그냥 네.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서 네. 한마디로 이 민주당과 개혁신 조국 개혁당 그리고 진보당인가요? 요 그야말로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똘똘 뭉친 네. 야3당만이 네. 그저 뭐냐 추천할 수 있게 후보를 해놨죠? 하면은 이제 대통령은 사인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또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이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법으로. 어떻게 법이 알았어요? 왜 그러면 사인을 안 하면은 뭐 대통령이 효력 발휘를 못 하는구나. 효력 발휘를 못할 뿐더러 둘째 사인을 안 한다고 대통령이 뭐 그걸 갖고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어요. 명시적으로는 어쨌든 특검 임명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약간 명품백 비슷한 거예요. 배우자는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선물을 받으면 뭐 몇 년 이하 징역 뭐 얼마 이상 처벌 조항이 이하의 없으니까. 돈을 벌금을 낸다. 이게 없어. 네. 그래서 이번에 무혐의가 된 것처럼 이것도 대통령이 나 사인 안 해. 이래 버리면 뭐 비난은 받을지언정 법적으로 어떻게 뭘 그걸 갖고 대통령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민주당은 주장할 수는 있죠. 아니 법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왜 서명을 안 국회가 하냐? 합법적으로 올린 후보를 서명 안 하냐? 네. 직무유기 대통령으로서 할 일 안 했으니까 탄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이제 밀어붙이는 건데 네. 이 경우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게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지금 내까지 내민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군불만 최상병하고 띄웠죠? 김건희까지만 특검을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 그쵸.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번 행사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재의 투표에서 그 국민의힘이 좀 도와주는 거 하고 이거는 대통령은 아무 힘도 못 쓰는 가운데 그렇죠. 오로지 국민의힘이 100%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의존해야 되는 정도가 네. 더 깊어진 거죠. 아. 그렇죠. 왜냐면 법안인 경우는 먼저 그래도 내가 거부를 했으니까 당도 나를 도와줘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완전 나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당이 그냥 나 다 도와줘야 돼 이렇게 되는 근데 거예요. 당이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막는 거죠. 왜냐면 대통령 탄핵은 200석 이상이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탄핵은 똑같은 아까 그 거부권 제의하고 똑같긴 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법안의 경우는 대통령이 먼저 한번 거부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힘을 쓰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이 힘을 쓸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국민의힘의 힘만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국민의힘에 좀 더 의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